버드워칭이라고 하잖아요. 네. 배우 김태리 님도 탐조에 취미가 있다고 하고 정세랑 작가님도 탐조에 취미가 있으시다면서요. 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 탐조의 매력이 처음에 산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모험가 탐험가가 되는 그러네요. 과정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도파민이 터집니다. 도파민이요? 네. 숲에서 막 이렇게 뿅뿅뿅 튀어나와요. 그 소리 들리면 무슨 새다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서 딱 마주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는 되게 현실을 살거든요. 비가 오던 태풍으로 이 집들이 무너지던 다시 짓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그냥 살아가는 것에 가장 충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불안해하거나 맞아요. 걱정을 하거나 근데 그 친구들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려는 것들이 저에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이 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세계만의 매력을 영업당해보는 호연지기 시간입니다. 오늘 빠져볼 세계는요. 배우 김태리, 소설가 정세랑 님도 취미로 갖고 있다고 고백한 활동이기도 한데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탐조입니다. 이 탐조라는 게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다는데요. 대체 이 탐조가 뭐길래 새를 관찰하는 일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탐조라는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쓸 만큼 진심인 분을 좀 초대를 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오늘의 호연지기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탐조일기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는 삽사롱, 이름은 현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윤님 인스타툰으로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실물은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팬으로서 반갑고요. 저도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버드워칭이라고 막 하잖아요. 네. 관심을 갖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덕질의 세계가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주시는 그림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오늘 좀 그 세계에 빠져보고 싶어서 초대를 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탐조세계. 네. 그러면 탐조를 하고 계신데 취미로 즐기고 계시는 거죠? 네네. 제가 취미로 즐기게 된 거는 대학생 때 연합동아리에 가입하게 돼서 지금으로 한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6년 차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본업은 따로 계시는 거죠? 네. 본업은 이제 콘텐츠 기획자로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탐조는 취미로 주말에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도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또 콘텐츠로 그려주시니까 저는 탐조 전문가신가? 아예 탐조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본업을 갖고 계시면서 취미로 하신다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본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탐조 생활을 어느 정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원래는 제가 본업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반복을 바꿔서 이렇게 다른 곳에 왔을 때 잠깐이라도 새를 본다거나 쌍안경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본다거나 하는 방향성으로 그냥 삶의 탐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네. 그냥 틈틈이 하는 걸로 본격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떠나는 게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매일 탐조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일상 속에서 즐기는 방법 이런 거를 저도 알고 싶은데 이 탐조의 세계 사실은 예전만 해도 중년의 아저씨들이 막 이런 엄청 큰 대포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어딘가에 막 정글숲 같은 데 가서 뭔가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걸로 그냥 인식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처음 발을 들이게 됐을 때는 좀 어땠어요? 분위기가? 제가 처음 탐조를 하게 된 게 이제 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전국에 탐조하는 사람이 아마 10,000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면은 다 사람들이 아는 얼굴들이 되게 많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새해를 많이 찍으러 오시면서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나이 또래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 나이가 좀 다양해진 걸 많이 느껴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가 네네. 많으신 분까지 되게 다양하게 즐기는 네. 취미가 됐다. 작가님은 처음에 이게 탐조라는 세계를 어떻게 알고 발을 들이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새를 좀 좋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호수공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주 가기도 했고 또 저 혼자서 가서 산책도 자주 했었는데 거기서 오리들이랑 거위도 살고 새들이 맞아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이제 사진들을 좀 보니까 제가 오리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새를 좋아해서 그냥 틈틈이 하지 않았나 싶고 탐조라는 취미가 있다는 거는 제가 한 대학교 3학년 때쯤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직박구리를 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직박구리가 까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쳐서 그 직박구리를 구조해야 돼서 어떤 분께 연락을 드렸고 살짝 새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조금 알아보다가 대학교 연합 동아리 탐조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탐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박구리를 구하면서. 네. 그때 그게 그 새가 직박구리라는 거를 아셨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요? 네.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도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백과사전 시리즈가 있었어요. 동물도감을 꼭 항상 진짜 맞아. 매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지 않았나. 그 새는 어떻게 됐어요? 크게 다치진 않아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계기로 네. 내 주변에도 새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네. 새를 그렇게 가까이 본 게 처음이라 되게 약간 매료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새를 보는 게 아니라 탐조라는 이름처럼 새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새를 찾아서 탐험하고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세계에 깊게 빠지게 된 어떤 계기도 있으셨어요? 새를 처음 보다 보면은 새들이 하는 특정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귀여운 거예요. 왜 저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예를 들어서 까치가 눈 위를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이 시려운 건가? 했는데 생각보다 까치가 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을 이렇게 막 파갖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되게 호기심이 귀엽다.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어떤 생물일까?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조금 더 새를 보는 거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 김태리 님도 탐조에 취미가 있다고 하고 작가님 책에 정세랑 작가님이 또 추천사를 써줄 만큼 정세랑 작가님도 탐조에 취미가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네, 그렇게 뭔가 유명인들이 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새는 어디에나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저희 동네에도 있고 해외에 가도 있고 낯선 곳에 가도 있고 해서 그 새들을 보는 것과 또 아는 새를 보면 되게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안정도 주는 것 같고 소리가 나면은 무슨 새지? 이렇게 해서 문턱이 낮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인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혼자 숲속에 가서 구경을 하면서 새들과 함께 이제 편안함을 얻는 장점이 있어서 또 제가 원래 산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산책을 할 때 되게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새들을 관찰해 봐야겠다. 오늘 여기에 어떤 새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르는 사람하고 새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경험들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탐조인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딱 눈빛으로 알아봐요. 저분 새 보고 있구나. 왜냐면 이제 들고 있는 게 쌍안경이나 카메라이기 때문에 네. 저분 탐조인이시다 하고 가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정말 신기한 게 인사가 거의 90%다 똑같은 게 뭐 보신 거 있어요? 가 이제 첫 인사예요. 어르신분들도 나 오늘 이거 봤다 하면은 사진 찍은 거 보여주시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 있으면 오늘 이 새 여기 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인데 딱 그 새 하나만으로 온 목적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느슨한 관계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뭔가 일상에서는 마주치기 어려운 다른 분야의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연령대도 다른 그런 사람들과도 새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탐조라는 거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탐조하면 처음에 저는 약간 뭐 철새 도래지나 이런 곳에 막 찾아가가지고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DMZ 막 이런
데 가서 그런 데서만 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어디를 가면은 좀 새를 좀 잘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주로 하는 곳은 동네 공원, 소공원도 자주 가고요. 아니면 아파트에 이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네. 단지가 있어요. 그럼 뒤에 이제 나무가 많은 곳들에 네. 새들이 이제 많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 생각보다 하천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천가에 가도 오리나 이제 가마우지 같은 물새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주로 가장 선호하는 거는 동네 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항상 짹짹짹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지 찾다 보면은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동네 새들 같은 경우는 소리나 눈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찾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소리 나는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약간 너무 작은 새들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쌍안경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다이소에 이제 4배율 쌍안경이 있어요. 다이소에도 있어요? 네. 그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문턱이 높은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가볍게 시작해도 좋고, 새는 진짜 어디에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야지만 내가 특정한 새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탐조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고요. 가볍게 걸으면서 산책하듯이 동네 공원이나 이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많은 가로수들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새 소리가 들리는 곳을 유심히 본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새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할 때 플러스 되는 새로운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다가가고 접근해 주면 조금 더 쉽게 탐조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탐조의 매력이 처음에 산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모험가 탐험가가 되는 과정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서사와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우리 현대인이 탐험을 하고 모험을 할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일상 속 탐험이 곧 탐조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럼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탐조를 나가야겠다. 오늘 좀 가볍게 탐조를 좀 해볼까? 할 때 준비하는 순서, 루틴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쌍안경을 꼭 챙기고 도감 같은 경우는 동네 새를 볼 때는 딱히 챙기지 않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장, 옛날에는 수첩 같은 거를 많이 챙겨갔는데 이제 메모장에다 적는 게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장소가 있으면 지도로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봐요. 여기가 이제 산이 어느 근처에 있는지 네이버 지도 보면 공원 같은 데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데가 주변에 있는지 보고 가장 새가 좋아할 만한 지형을 찾아서 그 근처 위주로 좀 탐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날씨 같은 경우는 해가 있으면 좋지만 흐려도 새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경우면 탐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비가 오면 새들은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나무 아래로 숨거나 아니면은 그냥 만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친구들은 그냥 맞기도 하는 것 같고, 네. 몸이 고어텍스. 궁금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어디에 숨어 있지? 좀 처마 밑이나 돌 아래나 나무 아래 좀 숨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날도 혹시 탐정을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들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네네.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탐조를 이제 나서겠다 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이런 행동 지침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탐조는 이제 새를 보는 행동인데 새를 전 최대한 배려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새를 구경하는 입장이고 새 입장에선 제가 스토커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절대 이제 놀리키면 안 된다 해서 저는 새가 저를 인지하는 경우나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해요. 너무 크게 움직이면 새들도 놀라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를 어느 정도 이 친구가 허용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눈치를 보면서 살짝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이제 지형 지물 있으면 거기 숨어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운 방법인데 새를 이제 순치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순치요? 네, 도요새를 볼 때 했던 방법인데 이제 앉아서
조요새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제 시간과 거리를 줄일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너한테 위험한 생물이 아니야. 우리 그냥 약간 지형지물 같은 거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탐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되게 좋아서 요즘 조금 새로운 탐조 방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좌식 탐조라고 해서 이제 좌식 새가 탐조? 많은 곳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새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이 자연의 하나의 공간이 되고 새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좌식 탐조를 많이 좌식 해보고 탐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자연의 배경이 되는 거네요. 네. 재밌겠다 이것도. 처음에 탐조를 해야겠다 갔을 때 약간 흥분해가지고 저기 뭐 있어, 저기 뭐 있어 막 이렇게 소리도 칠 것 같고 더 자세히 보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새들의 그 허용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되게 가까이 갔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래서 되게 날려버렸던 적도 되게 많고 하는데 종마다도 다르고 새마다도 좀 다른데 허용하는 거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하면서 이제 익혔을 때 새들이 저를 이제 쳐다본다거나 진짜 눈치 보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더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뭐 소리 같은 것도 최대한 이제 큰 소리는 치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적당한 거예요? 새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새가 있다면 네. 저는 여기 있는 나무에서 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쌍안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멀리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동네에서 가볍게 탐조할 거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쌍안경이 매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동네에 덤불 같은 거 안에 항상 찍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있지 막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엄청 조그만한 개가 뭘까요? 뱁새일까요?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뱁새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되게 통통한 걔네들이 핫도그처럼 생긴. 네, 그 안에 막 가득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또 그런 덤불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고 새마다 숨어 있는 장소들도 또 막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제 새마다 좋아하는 장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나무들도 좀 달라요. 제가 원래 나무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네. 새를 보다 보니까 새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고 또 새가 어디 있을지 찾으려면 나무를 네, 네.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새 하나를 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자연들로 조금 확장돼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공부도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하게 되고 새가 없으면 네. 다른 식물들을 보거나 하니까 네. 버섯도 관심이 가게 가고 되고. 이제 새로부터 자연에 있어서 확장이 된 거죠. 네. 그 새가 또 그리고 먹는 열매나 네.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새마다 조금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어요. 네. 직박구리 여기 이렇게 연지곤지 찍은 새가 있는데 그 새 같은 경우는 경험상으로는 빨간색 열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사님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단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단 하더라고요. 열매. 그래서 항상 이제 빨간색 열매가 있는 덤불이나 나무에 직박구리가 많이 와서 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정보 되게 좋다. 그리고 감을 되게 좋아해서 네. 감나무에 있으면 이제 꼭대기에서 네. 파스꾼처럼 막 이렇게 경계를 쓰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못 오게. 자기가 이제 감을 다 먹더라고요. 감은 뭔가 까치가 다 먹을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직박구리도 되게 좋아해요. 네. 새들이 일반적으로 단 많이 걸 좋아하나 좋아해요. 봐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뭔가 이런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려면 다양한 또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탐조에도 되게 처음 듣는 저한테는 생소한 다양한 용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탐조의 세계를 좀 약간 엿볼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주 쓰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맨 처음으로는 야장이라는 야장. 용어를 많이 써요. 야장은 오늘 본 새들이 어떤 새들이 있었는지 몇 마리를 봤는지 이제 몇 종을 봤는지 정리하는 그런 기록 문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조라는 용어가 있는데 길을 잃은 새.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잘 오지 않지만 길을 잃었거나 어떻게든 특이하게 오게 된 새를 이르는 말이에요. 너는 왜 네네. 여기 있어? 하는 너는 왜 느낌. 여기 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동정이라는 동정. 말도 되게 중요한데 동정은 어떤 새가 무슨 새인지 알아보는 것. 이 새 뭔지 동정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다른 고수분들이 딱 보고 이 새 어떤 새네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지식인 같은 분들이
동정이 이제 그 새의 종을 알아보는 것이 동정이에요. 요즘에 막 그런 앱도 있다던데. 네네, 뭐 AI로 해주는 네. 앱도 있더라고요. 새를 찍어서 올리면 네. 어떤 새인지.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을 때는 진짜 그냥 박사님처럼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건 무슨 새다 이렇게 네. 감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어. 도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 그때그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새들이 이제 과마다 조금씩 네네네. 공통된 특징이 실루엣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실루엣만 이제 조금 외워뒀다가 이 새 내가 봤을 때는 부리가 통통하고 좀 몸집이 통통한데 조금 작은 새인 것 같아 하면 돼새. 그래서 돼새과를 찾아와서 내가 봤던 새와 가장 비슷한 새를 이제 동정을 했었고요. 그런 집박이과 친구들은 집박이. 되게 목소리가 이뻐요. 목소리가 이쁘고 살짝 큰 오. 친구들이고 이제 부리도 되게 얄쌍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좀 까치 크기 정도의 조금은 뭔가 배 부분이 알록달록한 친구가 많다 하면 약간 집박이과 친구들이 많고요. 또 꼬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흔드는 친구들은 할미새과 친구들이에요. 물가에 되게 많이 살고 그런 특징들을 조금 외워서 자세한 거는 도감을 보면서 동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실루엣이나 이게 어디에 주로 나타났는지 출몰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자세히는 몰라도 이게 무슨 과일 거다 해서 그걸로 이제 기준으로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럼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어떤 거예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시는 까치랑 네. 참새도 분명히 있고 맞아요. 요즘에 조그만 새 하면은 박새라고 해서 여기 박새. 이제 넥타이 메고 있는 조그만한 새가 있어요. 네네. 그 날개가 회색이고 머리가 까맣고 여기 이제 배 줄에 넥타이처럼 까만 줄이 있는 그런 박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붉은 머리 우목눈이 뱁새가 있는데 네네. 갈색깔 새고 핫도그처럼 좀 통통한 네, 친구가 여러 마리가 몰려다녀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막 몰려다니는데 뭔가 짹짹보다는 우는 게 약간 비비빗 맞아. 하면은 뱁새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뭐 사진을 찍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요. 빨라가지고. 네. 네. 참새는 뭔가 한 음절로 네. 짹짹 이렇게 보는데 뱁새들은 뭔가 비비빗 이러면서 막 몇백 마리가 가거든요. 맞아요. 어제 저희 집 앞에 열매가 열린 나무에서 까치인 줄 알았는데 까치가 아니고 백구 씨 말로는 물까치 같다 이랬는데 물까치. 요즘에 등장하는 애가 맞나요? 물까치도 되게 흔한 텃새인데 네. 회색빛이고 네네. 검은 모자 비니 네네. 여기만 모자 쓴 친구고 이제 꼬리 그쪽이 하늘색이라 정말 예뻐요. 하늘색. 네. 저의 감상으로는 가장 한국적 한복을 입은 새 같은 느낌? 네. 근데 막 성격이 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이제 까치자 들어가는 친구들이 센 캐들이 많아서 그래요? 센 캐? 화를 많이 내요. 네. 물까치도 그래요? 이제 몰려다니면서 화를 좀 많이 내는 친구고 까치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 전래동화에는 까치는 은혜 갚은 까치밖에 몰라가지고 착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까치가 정말 한국인의 표본 같다. 왜냐면은 성격이 급하고 번식철이 봄 정도에 되는데 네. 이제 막 겨울 막 12월 1월 이때부터 둥지 짓는 애들도 있거든요.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짓는 친구들도 있고 부동산 좋아하고 집 무조건 지어서 부동산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게 되게 한국 사람들하고 그러네요.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새는 까치가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네요. 그러면 이 새는 진짜 너무 내 최애 새야. 이런 네. 새 있으세요? 저 나무 발발이라는 새인데 나무 발발이? 네네, 되게 굴곡이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발발발 기어다니는 새인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저는 탐조를 시작했을 때 도감에서 처음 보고 반했고 네. 실제로 보고 너무 귀여워서 최애새가 돼서 제 핸드폰에도 이제 붙여놓은 친구인데 되게 더 귀여운 점은 나무 발발이잖아요. 이름이 발발발발 올라가서 나무 발발이인데요. 다른 나라 말로도 영어로는 트리크리퍼에서 나무 오르기고 일본어로도 키바실인가? 아무튼 나무 오르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기다. 전 세계에서 얘는 나무를 타니까 이름이 다 나무 오르기구나.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일단 귀여우면 된다. 네.
이 새는 진짜 너무 멋지다. 그리고 보기가 좀 힘든데 이 새 보면 정말 운이 좋은 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충격받았던 충격. 거는 부엉이인 것 같아요. 부엉이요? 네, 쇠부엉이라는 네, 네. 되게 큰 부엉이가 있거든요. 네. 되게 예전에 이제 강서습지라는 한강 생태공원 쪽에 갔었는데 네. 거기 갈대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찾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탐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이제 이만한 부엉이가 날아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되게 너무 큰가요? 크기도 하고 와 이런 새가 있구나. 그때 탐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아직도 좀 또렷하게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생태박물관인가 뭐 그런 곳에 갔다가 그런 종 있잖아요. 올빼미, 부엉이 네. 뭐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보통 뭐 올빼미랑 부엉이 차이가 있잖아요. 귀기시다 귀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머리가 네. 동그랗지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지 뾰족한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크기도 엄청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조그만 부엉이류는 까치보다도 작은 것 같고 음. 근데도 그쪽 친구들은 육식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약간 조금 카리스마가 있어요. 막 쥐 잡아먹고 눈빛이 막.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막 네. 머리가 막 이렇게 막 360도 돌아간다던데. 네. 진짜요? 그리고 눈이 진짜 이렇게 떠가지고 좀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좀 좋아하는 그런 탐조 장소? 이런 곳이 있을까요? 약간 근데 여기 제가 오랜만에 와서 네. 놀랐던 게 5년 전에 네. 여기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필동, 충무로 필동에서 쪽. 네. 네, 이 남산골 한옥마을 있잖아요. 네, 이거 바로 앞인데. 네, 그래서 저 점심시간마다 여기서 탐도를 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매일 했어요, 진짜. 아. 매일 해가지고 겨울 돼서 딱따구리 막 찾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서요? 네네. 이게 막 어. 새가 엄청 많진 않은데 네네. 거기서 찾는 재미가 되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근데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한복판인데도 네. 새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무 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딱따구리다.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를 찾았어요. 아, 진짜 3일 소리만 정도를, 들리는데. 네, 소리만 들리고 그 제가 하는 뒤쪽에 소나무 많은 곳에서 네네네. 찾았는데 있더라고요. 그 나무 꼭대기 보니까 딱따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네네. 있었네. 이런 되게 재미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약간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탐조를 할 때 내가 어떤 새를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한다고 야장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보통 야장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제가 했을 때는 이제 한국의 새라는 도감에 앞쪽에 한국의 새 목록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쭉 보면서 오늘 봤던 새들을 체크하는 것처럼 해서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기억이 난다면 그 새 몇 마리 봤는지 정도 썼었고 특별한 거는 이제 행동 같은 것도 기록을 했었는데 요즘은 봤던 목록을 다 적진 않고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행동들을 했던 새들 위주로 그 즉석에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적어놓고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기록은 거의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이렇게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무슨 새를 봤는지 또 제가 그 새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행동이 어땠는지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네, 근데 저는 새를 보면서 얻는 그 기쁨들이 있고 그 새들의 행동을 했을 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래 좀 간직하고 싶어서 혼자 이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스타툰을 그리기 전에는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자주 올렸었어요. 막 오늘은 이 새가 뭐 어떤 행동을 했고 뭘 좋아했더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을 때 다시 봤을 때 되게 재미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저의 재미와 유의를 위해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보니까 막 녹음을 하기도 하고 디지스코핑? 네. 이런 게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녹음을 하는 거는 사운드 이스케이핑이라고 이제 네.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채집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디지스코핑은 쌍안경이 있는데 네네. 여기가 쌍안경을 네. 눈에다가 대는 데인데 핸드폰 카메라를 여기 연결하면은 DSLR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쌍안경을 보는 거를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요? 방식이에요. 이게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우와. 것처럼 네, 촬영할 수 있게 돼요. 저기 네. 산이 지금 찍혔어요. 네네. 우와, 신기하다.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네네네.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할 때가 있어요. 엄청 막 이런 카메라가 네, 없더라도. 네. 저는 이제 장비를 잘 못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망가뜨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할 때도 있고 주로 촬영
탐험보다는 이제 글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 기록한 걸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도 막 스케치를 하고 하시나요? 네. 최근에 제가 자식탐조라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 네. 싶어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탐도하는 방식을 조금 요즘 시도를 해보고 고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겠네요, 제가. 분명히 떠날 텐데 이제 그 찰나의 순간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작가님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야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면 이 탐조인들은 무조건 기록을 한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탐조 생활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시민과학자로서 이제 생태계 환경들을 데이터로 남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대학연합야생조류연구회라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사나 탐조를 나갔을 때 야장을 기록을 하는데 그게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되고 그게 실제로 저희 나라 생태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처링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네이처링. 네, 네이처링이라는 어플에 이제 제가 본 새들이나 자연물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지역에는 어떤 생물들이 사는구나, 어떤 자연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저도 거기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될 때 저는 무조건 하루는 이제 탐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여행을 가면 네네.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여기 이런 새들이 있구나. 그럼 여기 중점적으로 좀 봐야겠다. 이 새가 나올 확률이 크겠구나. 이런 거를 좀 미리 공부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시민들도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 네. 기록에? 네. 그냥 시민들이 다른 분들이 이거 무슨 동물인지 여쭤봤을 때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새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새도 좋고 곤충도 좋고 식물도 좋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냥 나만의 취미지만 이게 어떤 분야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네. 기록을 남겨놓고 또 멸종 위기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을 발견했을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계절별로 새들의 어떤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또 다를 네. 것 같아가지고 이게 탐조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철새로 계절이 오는 거를 감각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가 마침 세계 철새의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겨울 철새들이 이제 거의 많이 왔을 시기고 여름 철새들이 떠나갈 시기인데 물닭이라는 그런 새들이 많이 보이면 겨울이 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기러기들이 많이 왔으면 이제 가을이 시작됐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새들의 그런 세레나데 송 같은 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초여름이 되면은 애기 새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올해 태어난 애기 새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소라고 하거든요. 이소요? 둥지 밖을 떠나서 엄마 아빠와 독립을 배우는 시기를 이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소 시기 때 많이 애기 새들이 떨어져서 이제 구조 요청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직박거리 구했을 네네. 시기가 아마 그때쯤이었고 여름이요? 네, 초여름에 초여름에.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6월 뭐 이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럴 떨어진 때 걸 발견했다. 보통은 이제 다치지 않았으면은 네.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을 담벼락이나 가지 위에만 올려주면 되고요. 보통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는 게 가장 좋고 얘가 진짜 이렇게 다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날개가 뭐 찢어져서 더 이상 못 걸어 다닐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야생동물센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두기만 해도 그러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미새가 좀 찾아가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친구도 날아가는 거나 사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다치지만 않았으면 잘 아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탐조를 하면서 새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그러면서 뭔가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도 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새가 원래 이 계절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바뀌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그런 걸 느끼기도 확실히 하시나요? 느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지방에 많이 사는 새들이 북쪽까지 많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추운 지방에 사는 새들이 올해는 많이 안 온다던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새들마다 많이 오는 연도가 있고 네. 적게 오는 연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고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게 자연이고 새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체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후가 변하면서 언젠가는 지금처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 계절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 누리고 더 찾고 보고 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봄섬 탐조라는 거를 자주 갈 때가 있는데 봄섬 탐조. 네, 봄에 이제 나그네 새들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그런 섬으로 탐조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항상 마음가짐을 내가 이 새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탐조를 나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새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내후년에 또 못 볼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새들을 볼 때 그 순간순간에 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 내가 연결돼 있다는 그런 감각도 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들을 보고 있으면 이 새들도 여기 함께 살아가는 일원이구나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들을수록 진짜 디깅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 뭔가 이런 정보를 알기에는 동호회 같은 데도 가입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이거는 꼭 같이 해야 하는 취미인 건지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인 건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먼저 이제 새를 보는 거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냥 걸을 때마다 새들을 관찰을 한다거나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취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면 도감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고 저도 원래는 같이 하는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요즘은 이제 여의치 못해서 혼자 많이 탐조를 하긴 하는데요.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다면은 혼자 할 때는 이제 저만의 호흡으로 이제 걸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를 조금 더 둘러보고 싶다 하면 이제 저 혼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단점은 내가 이 새를 보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제 표현을 혼자밖에 못할 때 그때 좀 그러네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누가 같이 있어야 저 새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이런 봐, 얘기를 이렇게 해야 하면은 되는데. 너무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그쵸. 있는데 그게 제일 아쉽고 같이 하면은 제가 못 봤던 새들을 그 수가 많으니까 찾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저보다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저 새 뭐뭐 하는 중이야 아니면 저 새 무슨 새야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고 저는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두 가지의 장단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네.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탐조 자체도 재밌지만 뭔가 이게 탐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화에서 이거는 진짜 좀 흥미롭다, 재밌다, 이 문화 진짜 좀 멋진데 약간 이런 것도 있나요? 빅버드 레이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지역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새들을 보는 거를 겨루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고창 대회에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고 제주도에서도 열고 강화도에서도 열고 좀 되게 많아지는 추세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뭐가 좋나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누가 가장 새를 잘 찾는지 이런 재미도 있고 탐조를 하면서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내가 가장 많은 새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저희 동아리에서 열었었는데 저는 팀 단위로 친구들이랑 나가서 저희 팀이 우승을 했어요. 진짜요? 와, 우승하려면 뭐 어느 정도 해야 우승이 그때 되는 저희가 80몇 종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몇 명이서요? 6명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새들은 숲에도 있고 약간 물가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새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새를 좀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선호도가 되게 사람마다 다른데 두 가지 특징이 조금 저는 명확히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새들은 조금 찾아내는 재미가 있고 일단 귀엽고 그리고 되게 도파민이 터집니다. 도파민이요? 네. 그래서 이게 숲에서 막 이렇게 뿅뿅뿅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그래서 소리 들리면 무슨 새다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그런 재미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물새들은 되게 커요. 크고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관찰하기가 조금 더 좋아요. 이제 물새만의 좀 귀여움이 있고 그 행동들이 있어서 그거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물새를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동네에서 탐정을 조금 해봤는데 조금 더 멀리 좀 가보고 싶다. 새들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 했을 때 좀 추천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네. 먼저 이제 물새를 보는 거를 좋아한다 하면 이제 강서습지 생태공원 가서 오리들도 보고 이제 수풀에 있는 새들도 보는 걸 네. 추천을 드리고요. 또 동구릉이라는 구리 쪽에 있는 릉이 있습니다. 그 릉에서 이제 산새들을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국립수목원도 되게 볼 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근방에서는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내가 멀리 가보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자차가 있다. 하면은 천수만에 가서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는 새도 있고 삭도 있거든요. 삭이요? 네, 그래서 갔을 때마다 삭을 그때 봤어가지고 다른 이제 동물들도 있고 해서 보는 재미가 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즐기는지 이 탐조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그냥 살짝 들어봤는데 작가님은 이제 지금까지 탐조를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탐조하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순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네, 거의 매번 그런 것 같은데 네.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치이다가 숲이 많고 나무가 많은데 딱 가서 새를 보고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거 좋아했었지. 내가 잊고 살았네. 이런 감각이 살아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탐조라는 취미 나는 절대 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탐조라는 것도 사실 매번 제가 보고 싶은 새를 보거나 새가 많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탐조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운이 7이고 네, 네. 노력하는 게 3이다. 네. 그러니까 10번 탐조 중에 7번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고 싶은 새들이나 새들의 특이한 행동들을 딱 마주했을 때 오는 좀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들 때문에 네.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좀 건강한 도파민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탐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되게 정적인 취미일 것 같다, 조용한 취미일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조용한 취미는 맞을 수도 있지만 새들이 일단 짹짹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하진 않고 그리고 되게 도파민이 저는 많이 오는 생각보다.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활동량이 은근 많을 것 같아요. 거의 1000보는 무조건 걷는 것 같아요. 네, 1000보는 무조건 걷고 한 2시간 정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서적으로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취미가 도움이 된다거나 시너지를 내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일단 자연에 가고 걷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전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은 일을 할 때. 그쵸. 근데 이제 걷는 게 저에게 활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만 하고 눈 앞에 것만 보게 되면은 되게 눈이 피로하거나 맞아요.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새를 볼 때는 멀리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새를 찾으려면은 고개를 이렇게 쭉 뻗어서 막 봐야 돼요. 이제 거북목도 조금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들 나올 때마다 이 취미만 하면 뭐 다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저도 와닿는 게 요즘에 정말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취미들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취미인데 평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찾는 재미들이 있으니까 좀 해볼만 한데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서 오늘 제 사심을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꼭 이렇게 어떤 분야를 깊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내 삶을 어떤 부분에서 좀 바꿨다라거나 좀 이걸 통해서 삶에 어떤 배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게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탐조를 제가 6년 동안 했는데 반절은 이제 진로를 명확히 못 정할 시기가 많이 컸었어요. 네. 조금 우울했던 적도 많았고 코로나 시기여서 집에만 있거나 좀 답답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 새들을 보면서 희망과 목표 의식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집에 있고 할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겨울에 오는 기러기 봐야지. 이제 겨울까지 내가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좀 원동력이 됐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삶의 의지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이번 겨울에는 나 나무발벌이 꼭 봐야 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무발벌이. 싶고 그 나를 위해서 좀 그런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탐조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시나요? 제가 책에서도 보고 이다 작가님이라는 분이 네네. SNS에 올려주신 글을 봤는데 네. ADHD인이 되게 탐조에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다 작가님도 탐조하세요? 네네 탐조하세요. 그래요? 네. 오, 작가님들이 많이 하시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네. 굉장히 동의하는 게 아. 탐조라는 게 판세를 볼 때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막 몰라요. 그리고 보면은 딱 그 새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딱 몇 초 안에 저 새 뭐새이에서 이렇게 바로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살짝 주의가 좀 산만한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저도 어렸을 때 산만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아, 들었는데 진짜요? 그게 탐조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취미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내가 살짝 ADHD 끼가 좀 있다 아니면 좀 산만한 축이다 하면은 탐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나의 그런 게 되게 장점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네. ADHD인이 농경사회 이전에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꽤 도움이 되는 아, 기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탐조도 어떻게 보면 수렵채집 쪽에 좀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가 나왔을 때 바로 판단을 해야 네. 되고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나오는 경우에 그걸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특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거를 책에서 봤었어요. 또 실제로도 탐조도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되게 추천하고 싶고 도파민 중독인데 살짝 내가 좀 건강한 도파민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이제 탐조가 되게 적합한 취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콘텐츠 제작자들 네. 아니면 책상에서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하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바깥에 나갈 이유를 만들어주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스토리를 다루는 직업군의 분들한테도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새들을 보면은 새들의 행동에서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걸 쭉 한 새를 딱 타겟해서 보면은 이 새한테 서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 새가 뭐 어떤 걸 사냥해서 와서 먹고 그걸 또 다른 새를 갖다 주네. 이런 스토리들도 자세히 보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좀 스토리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면 탐조로 조금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취미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싶기도 하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다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하고 작가는 뭔가 스토리도 떠올려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환기가 필요할 때 좋은 취미여서가 아닐까 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시인분들도 네. 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집을 봤을 때 항상 새가 들어가는 맞아요. 시들이 엄청 꼭 한 많아요. 편씩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인들과 함께한 탐조 재밌겠는데 오. 좀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기획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림 그리는 그런 것도 막 같이 하는 워크숍 같은 거 열어주시면 네네. 저 갈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는 건 좌식 탐조해서 새 많은 산 초입이나 숲 같은 데 들어가서 피크닉 매트 펼쳐놓고 거기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림 그리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봄에 혼자 탐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봄섬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한 막 2시간 정도 혼자 새를 계속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새들.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새들이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해서 생각보다 많은 새들을 보고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좀 명상 같은 느낌도 좀 들 살짝 것 그런 같아요. 느낌도 들어요. 빨리 열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6년 정도 했는데 아마 이 취미를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탐조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꿈이나 버킷리스트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면 네.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새로운 탐조 방법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지인들하고 러닝을 했는데 러닝 탐조를 한번 러닝 해보고 탐조? 싶어서 쌍안경을 메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진짜? 뛰면서 보는 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닝 하고 나서 쿨다운을 시키면서 탐조를 하는 법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두 번째로 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캠핑
캠핑을 가서 한번 탐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캠핑도 아무래도 자연하고 그쵸. 맞닿아 있으니까 텐트를 쳐놓고 음.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근방을 다 탐조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 여행을 만약에 테마로 한다면 네. 저는 무조건 탐조로 하고 아.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새를 찾아 떠나는 네, 너무 낭만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도 어. 이제 몇만 종의 새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새들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새들이 또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완전 네.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저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 그 나라 도감을 사고 아, 진짜요?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새를 보러 가지 않더라도 네. 일단 쌍안경을 챙겨가기 때문에 도감을 사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되게 대륙마다 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동남아 나 뭐 열대지방 새들은 진짜 알록달록한 편이고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싶을 정도의 색조합의 새들이 되게 많고 또 한국은 되게 귀여워요. 되게 조그맣고 뭐랄까 눈도 뿅뿅하고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남미나 이런 새들은 화려하고 엄청 네. 커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나라나 대륙마다 새들의 느낌도 되게 다르구나 해서 그런 걸 테마로 잡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어쨌든 탐조라는 거는 새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의 어떤 행동들 이런 걸 되게 관찰을 하게 될 텐데 새를 관찰하면서 뭔가 배운 것들이 혹시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아, 새한테 배운 태도로는 새들이 이제 철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서 와요. 몸집이 나보다도 작은데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온다고? 뻐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맨몸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강하다. 정말 강하다. 이런 의지와 강함과 그런 인내를 나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러닝을 하는데 네. 이제 숨 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 새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새들의 인내심을 적용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는 되게 현실을 살거든요. 막 걱정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들어볼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계절이 오고 네. 바뀌고 하면은 집을 지어야 되면 집을 짓고 밥을 먹어야 되면 밥을 먹고 또 새끼를 길러야 되면 새끼를 길러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형실들을 되게 충실히 사는 걸 보고 되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살려는 것들이 저에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불안해하거나 맞아요. 걱정을 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비가 오던 아니면 태풍으로 이 집들이 무너지던 그냥 다시 짓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그냥 살아가는 것에 가장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런 태도들이 동물이어도 되게 리스펙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고 싶은 어떤 네. 삶의 태도다. 너무 고민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지금보다 우리는 어떤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에 충실한 새들을 보면서 나도 좀 현재에 더 충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탐조의 매력이 제가 말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쵸. 제가 말주변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시면 실제로 탐조를 해보는 그쵸.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실제로 해보는 것도 네, 좋고 네. 일단 삽사롱님의 인스타툰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그 매력에 또 빠질 수도 있다. 그쵸? 탐조라는 취미가 정말 매력 있는 취미고 또 그것들로 인해 되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빠진 것 같고 좀 관심만 있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날씨 되게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더 추워지기 전에 네. 좀 더 즐기고 싶고요. 이건 근데 겨울에도 하는 취미인 거죠? 네. 사실 계절마다 오는 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럼 이건 진짜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취미니까 뭐 추워서 못한다 이런 핑계 안 안 돼요, 안 되고 돼요. 다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탐조의 세계 나도 좀 더 한번 빠져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이 탐조 뉴비들에게 추천하는 도구들을 좀 직접 챙겨오셨잖아요. 네. 지금 잠깐 보여주셨던 이 쌍안경도 뭐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네. 뭐 더 자세한 도구들 추천 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셨는데요. 이 도구들은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탐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셔도 또 댓글로 나눠주시면 오셔서 네. 답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이 요즘사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탐조처럼 또 다른 세계에 초대해줄 호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연 신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출연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사의 컨텐츠는 유튜브로는 영상으로, 또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으로는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터뷰로 만나고 작가님과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너무 즐거운 대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